경제 5단체장이 한 번에 모이는 경우도 사실 드물거든요. 네, 한덕수하고 김문수도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분들이 대선 한 명만 이분들이 이제 뛰어? 이재명 만나고 나서 한덕수든 김문수든 만나면 말이 안 통하네라고 얘기를 할 건데, 나는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가 어제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일명 경제 5단체장을 만났죠. 그러면서 자신의 정년 연장 및 주 4.5일제 공약에 대해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긴급 재정 명령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면서 다 대화하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일단은 그들에게 나는 열린 사람이고 당신들과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너무 나를 공포스럽게만 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돌아다니면서 나 물거나 해치지 않아요를 계속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왜냐하면 하도 기레기들이 악마화 시켜놔가지고 그렇지. 이게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첫째로 지금 윤석열이 다 풀어버린 기업 규제에 관한 거, 이거는 행정 편의적인 거 빼고, 말하자면, 수요자 위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다치고 있는 사람은 노동자들인데, 왜 기업주 위주로 규제를 개편하라는 거지? 아니면 니들이 투자를 해갖고 이러한 사고가 안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계속해갖고 윤석열은 다 무죄를 줘버린 거 아니에요? 사실상의 면책권을 줘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잡아 나갈 거를 얘기를 하셨고, 4.5일 아까 얘기한 대로 점진적으로 참여한 기업한테 뭔가 줄 수 있는 거 이거 주겠다, 베니핏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상속세 관련해 가지고 현행 5천억에서 조금 더 늘려주세요라는데 단호하게 안 돼. 라고 떨건 터셨습니다. 아니 왜냐면 확대하면은 국민들 여론이 이걸 받아들이겠냐고. 그래서 뭐 재계 쪽에다 이제 희망적인 것도 주셨어요. 제대로 관리만 하면 코스피 5천 간다. 그리고 재계에서 뭐 14개 정도의 분야별 제안서를 냈다고 하는데 100% 들어준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갖고 개선안을 찾겠다라고 얘기했었고. 봐요. 이렇게 제안서를 접수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이게 사실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거잖아요. 후보로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그렇게 받아준 적이 있어요? 한덕수나 김문수가 이런 거 받아줄 것 같아요?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당신들 정신 차려요. 이재명 후보나 되니까 이런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행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벌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실리 중심의 균형 외교를 해서 통상 정책을 할 것이고 한미일 협력 유지하고 그리고 뭐 중국의 이런 시장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닫아놔버렸던 중국이나 공산권 시장들을 외교로 열어줄 테니까 거기 가서 열심히 팔아라 라고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최상무기가 나서가지고 뭐 탈중국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다 망했잖아요 지금. 러시아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러시아 70% 이상 친한국적인 시장들 다 날린 거 아니에요. 기초 음식부터 의류, 전자에 자동차까지. 러시아가 인구가 1억 좀 넘기는 하지만 러시아 소비 상품의 70%를 한국산이 우위를 다지고 있던 막 우리가 터지던 시절이었다고. 진짜. 그걸 날려먹은 거 아니야. 아니 전쟁은 니들이 하더라도 팔 건 팔아야지. 자동차 시장도 좋았었고 거기 LG도 엄청 잘 나갔었거든요. 삼성, LG 이런 되게 잘 나갔었어요. 근데 망했잖아 지금 거의.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정리하기 위한 또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본소득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과정 중에,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쓰는 기업화폐 문제가 나오는 과정 중에 대개가 그런 걸 살짝 밀어넣대요. 직원들 월급을 기업화폐로 주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한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자리에서 단호하게 연구해봤어. 근데 급여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거는 효과 없어. 100% 현금 줘야 돼. 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걱정거리를 깔끔하게 해소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친놈들이 아주 그냥. 농어촌
기본소득을 월 20만 원 지역화폐로 주겠다. 이런 약속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기본소득들 그러니까 은퇴 후에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의 수준을 최대 1인당 월 80만 원까지 향상시키는 방안을 현재 구상 중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정식 대선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11일 이후 돼야 그 관련된 얘기들을 들을 수 있을 건데 만일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경제 분야나 복지 분야 또는 안보 분야 뭐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해가지고 홍작가 TV에서 별도의 방송으로 국뽕방송의 예고편인 것처럼 해서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공약들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가 특집 방송을 좀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정 특보가 또 갔어요, 미국을. 그래서 백악관을 갔습니다. 그 콧대 높은 백악관을 가갖고 실질적으로 고위 관료, 현직 고위 관료와 회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큰 의미거든요. 기사 보겠습니다. 김현종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이 5월 8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와 회동을 했습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 측과 미국 행정부가 접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한미일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순하게 협력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된다는 차원을 분명히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한테 아쉬운 거 많거든. 뭐 포탄뿐만 아니라 무슨 조선 관련된 얘기도 있고요. 항공기술 관련해갖고도 지금 여러 뭐에서 한국의 뭐 군사기술들, 방산기술들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높습니다. 어차피 다 그 떼돈인 거 알거든. 그런 과정에 25% 관세가 말이 돼? 협력을 원한다고 하면서 툭 던진 거예요. 7월 이후에 재협상을 하겠지만 25% 관세 요구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전혀 인용하지 않은 백지 상태에서 가겠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 측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용을 하는 분위기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기사에 나온 내용들은 김현정 보좌관이 가서 특보가 가서 이야기를 했다 이런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이면 물 밑에 지금 기사가 말해주지 않는 것들을 제가 좀 몇 개를 짚어드리면은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실제로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와서 직접 설명해라 라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정부가 과도 정부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 이야기가 미국 측이 성공적으로 협상을 했다라고 자기네가 꽝꽝 광고는 하는데 정부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이게 얼마만큼 뒤집힐 게 뻔하다는 걸 자기네들도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 생각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불렀을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현종 특보가 이분이 원래 이제 본인의 인맥 관리하던 인맥들이 굉장히 폭넓었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와 연장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측근들 중에서 트럼프 1기 때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때 문재인 정부 때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 어떻게 이어질 건지에 대한 향후 전망들이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이야기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과도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크게 힘을 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이직들이 홍동이나 영세가 맨날 하는 얘기가 이재명은 친북이라서 미국이 싫어한다. 그래서 동맹이 바로 깨진다. 그리고 그래서 외교적 리스크가 크다라고 누누이 주장을 해왔단 말이야. 근데 한덕수는 그렇게 안 만나주던 본인이 가도 안 만나주던 미국이 실제 고위 관료가 이번에는 대놓고 이재명 특사로서 김현정을 대접을 했고 이와 같은 외교 안보 정책을 미국과 교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덕수보다 훨씬 이재명이 정치도 잘하고 미국이랑 친한데?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선거전에 있어서 누가 나오든지 간에 지가 외교 잘하네, 지가 미국이랑 친한 이 소리 안 나온다는 얘기야. 친하면 너 누구 하는데 그런데 나 바이든인가? 이거밖에 할 게 없는 애들인 거예요, 지금. 바이든인가는 뭐야? 그리고 이제 아직도 바이든인가지. 또 그 지금 댓글에 김현종 특보가 쳐들어갔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쪽에서 만약에 그런 모양새다 그러면 김현종 특보가 무턱대고 백악관 간다고 문 열어주지는 그러니까. 않거든요. 그 정도 되면 사실 그분이 백악관 그 고위층의 한 사람이야. 그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면 김현정은. 젤렌스키가 왜 2월 28일 날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에서 티격태격할 때 젤렌스키가 백악관에서 안 나오려고 했어요. 나 계속 이야기하겠다. 나 다시 회담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백악관에서 화를 내면서 쫓아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백악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표현이 만약에 제가 그냥 안 받아주는 거 밀고 들어갔습니다. 억지로 간 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말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리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백악관에서 정말 만날 생각이 없으면 백악관에 있는 젤렌스키도 밖으로 쫓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김현정 특보를 받아들인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저쪽의 니즈도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 정도면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재명 정부를 인정하는 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덕수하고 사실은 윤석열이 졸라 화를 내야 되고 미국 정부 자체가 사실은 결례를 한 거예요. 아직 대선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를 파트너로 인정을 해버렸다? 이거는 엄청 쪽팔릴 일이지, 윤석열 입장에서는. 나 김문순대 때문에 지금 아유. 거기에 신경 쓸 틈이 없는 거예요.